자, 오늘은 2022년 푸른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모두 객관식 문학에서 출제가 되었고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하 수준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 제곱근과 실수, 근호를 포함한 식이 계산에서 총 1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1단원과 2단원 13문제, 12문제로 골고루 출제됐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문항별 난이도 분석을 보시면 전체 25문제 중에서 중상이 2문제, 중이 4문제, 중하가 9문제, 하가 10문제로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상세 분석을 보시면 단원별로 이렇게 골고루 좀 깔끔하게 1단원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1단원 1번부터 13번까지 출제가 되고 나머지가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로 출제가 됐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까다롭고 높다 하는 문제들은 좀 후반부에 이제 분포가 되어 가지고 앞쪽까지 한 22번까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해보자면 위에서도 봤지만 난이도가 이제 하랑 중하 수준으로 전체 25문제 중에서 한 80% 정도까지가 하랑 중하 수준으로 문제가 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습을 게을리 하면 안 됐었던 거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을 보시면 25문제 중에서 24번과 25번 두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교과서 문제에서 숫자가 변형되거나 이제 그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사실은 나머지 그 두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시중교재나 뭐 시험 대비 교재에서 충분히 많이 연습했던 문제여서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른중 시험 난이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화 문제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푸른중학교 이제 졸업만 이제 목표인 게 아니니까 나중 이제 고등과정을 위해서라도 심화 문제도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요번에 12번 문제가 그 나선형으로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창의 융합형 문제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보통 창의 융합형 문제라고 하면은 뭐 중단원 마무리나 대단원 마무리 그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일반적으로 뭐 실험실이나 뭐 수학의 놀이터, 뭐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에 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확인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문제에서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창의 융합형 문제도 항상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 몇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23번에서 자, 요 2차식은 1차 함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1차 함계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k인데 자, k라는 거는 자연수고요. 1부터 80까지 되어 있는 자연수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수항이 정수라고 했었고 여기서 a랑 b는 정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서 한번 조건을 비교를 해볼 건데
좌변에 있는 1차원 계수, 즉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b랑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마이너스 k랑 a 곱하기 b랑 같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k라는 거는 1부터 80까지인 자연수인데 마이너스 k라는 건 그럼 음수겠죠. a랑 b가 정수인데 정수끼리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a랑 b의 부호가 다른데 그 둘의 합이 마이너스 2라는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차이가 마이너스, 합이 마이너스이고 부호가 다른 순서상들을 찾아보면은 뭐 1, 마이너스 3도 있겠고 2,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많이 있겠죠.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A가 1이고 만약에 B가 마이너스 3이면 그때 K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3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K라는 거는 1부터 80까지 자연수니까 요거는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면 K라는 것 자체가 8인 거고 얘도 이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도 곱해주면은 이제 K가 15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K 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 조금 숫자를 키워 봅시다. A가 한 7 정도 가볼까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나오려면은 B는 마이너스 9면 되겠고 이때 K 값은 7, 9, 63이 되겠네요. 63이라는 숫자는 아직 80보다 작으니까 얘도 포함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 8, 마이너스 10. 얘 같은 경우 곱했을 때 K 값이 오케이 80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80을 넘어간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숫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면 자, A가 1부터 8까지 세졌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K의 개수가 8개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경우의 수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얘랑 순서 바뀐 거, 즉 마이너스 3,1과 뭐 마이너스 4,2 이런 애들 쭉쭉쭉 해가지고 마이너스 10,8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 우리가 K값 한번 구해보면 이때 K값은 3이고 이때 K값은 8, 이때 K값은 80. 사실 3이랑 숫자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숫자는 굳이 세줄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중복이 된다. 따라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K값은 이제 8개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이제 X에 대한 조건, 범위가 주어져 있고 얘를 이제 간단히 하시오 되어 있는데 우리 보니까 이제 근호안에 있는 식이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먼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3-x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면 루트가 사라진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식 자체가 문자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루트 밖을 나올 때 꼭 절대값을 한번 써주자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절대값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죠?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까 주어진 조건이 x라는 거는 4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x랑 4분의 1 중에서 x가 더 크면 이 앞에 있는 식은 양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와주고
3이랑 x 중에서도 지금 3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얘도 양수가 되겠죠. 양수니까 절대값 밖을 탈출할 때 아무것도 안 바뀌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된 식을 우리가 마무리만 해주면 x-4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x고 x 더하기 x는 2x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이제 수업 시간이나 뭐 시험 대비 때 요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항상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고 나올 때 근호 밖을 탈출할 때 꼭 절대값을 씌우자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 실수도 안 하고 부호 실수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를 볼 건데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40과 70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자연수에 의해 나누어 떨어진다. 자, 어떤 자연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약수라고 얘기를 하죠. 즉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줄 중에서 40과 70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찾으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약수를 찾는 방법은 일일이 찾기는 조금 위험하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약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숫자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얘는 지금 제곱 빼기 제곱 형태인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했고 자,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서 계산을 해보면 3의 5제곱은 243이죠. 243에다 1 더했으니까 244 곱하기 242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계에서 보면은 이 숫자의 약수 중에서 244가 있고 242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들은 40과 70 사이의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럼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더 돼요. 그래서 244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더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4 곱하기 61, 즉 2의 제곱 곱하기 61이고 242는 2 곱하기 121. 근데 121이 우리가 11의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죠? 2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돼서 정리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11의 제곱 곱하기 61.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때 약수를 어떻게 찾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소인수들의 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수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가 3개 있고 11이 2개 있고 61이 1개 있는 걸 어떻게 잘 조합해가지고 40과 70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딱 보이는 61이라는 숫자는 40과 70 사이에 있는 약수가 되겠고 또 이 두 개랑 11 하나 가져오면 4 곱하기 11은 44죠. 예, 그죠? 44도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이 두 자연수 61과 44 그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했었으니까 10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까다로운 문제도 한번 풀어봤는데 이제 다른 문제들도 한번 이제 복습해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